네, 2024년 7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제가 수미테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왜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들을 추적하는 정보 수사기관이 없냐? 국정원은 국내 정보활동, 수사활동 못하게 했으니까 국정원이 못하고,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은 능력이 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수미테리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겁니다. 자기네가 생각하는 한반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수미테리 씨를 이용한 겁니다. 금품으로 매수한 거죠. 이 한반도는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확실하게 더 고정적인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되면서 바로 분단이 됐죠. 지금 세계 질서는요, 2차 대전에서 승리한 5개 나라가 만드는 세계 질서입니다. 따라서 독일도 통일될 때는 독일도 동서로 분단된 게 그 연합국들의 합의에서 분단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될 때 보게 되면은 서방 진영을 이끄는 미국 안에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산 지역인 소련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 중국이 또 하나의 연합군이, 중국은 유럽 전쟁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유럽의 2차 대전 질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결정하는데, 이 네 나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1990년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독일은 서독한테 100억 달러를 주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오케이, 그러면 나 니들 통일하는 거 좋은데 절대로 통일된 독일은 소련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독일군의 병력은 줄인다. 그래서 서독은요, 통일되기 전에는 한 60만, 50몇만의 군대였는데 통일돼서 훨씬 더 커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30만 밖에 안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분단된 거는 2차 대전 때 연합국인 소련하고 미국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군정을 하면서 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결합하려면 소련하고 미국, 지금 러시아가 서로 합의를 해줘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6.25 전쟁이 터져갖고 그때는 미국이 만든 유엔 안에 소련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 오지 않아서 기권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유엔군을 만들어서 유엔군이 북한군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유엔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감시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이 한국을 어떻게 할까 문제는 다 유엔이 결정한다는 쪽으로 유엔에 넘겨놨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니까 유엔군을 만들어서 이북군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려면은 미국과 러시아 내지는 유엔이 개입해야만 이게 평화 통일이 돼요. 아까 독일에 의해서처럼. 근데 이거를 좌파들은요, 자꾸 유엔을 미국이라고 등치를 시켜서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식민지 뭐 이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미국 나가라,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러면서 남북끼리 서로 합의해서 서로 통일하겠다라고 하자. 그러려면 먼저 둘이가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정전이 아닌 종전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리고 외세 나가라. 이렇게 가자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좋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런 류의 아이디어를 사실은 정상적으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잘 못 내는데, 연세대학교 문정인 선생이 이런 류의 민족주의식 통일안을 내밀면서 이걸 문재인이가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보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던 거예요. 과거 노무현까지도 이거는 못합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 문재인 씨가 2017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박근혜 탄핵되고. 근데 그때 김정은이는 핵하고 미사일, 특히 미사일이 급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매달려요. 우리 평창올림픽 열어야 되는데 못 여는 거 아니냐고. 트럼프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해가 딱 바뀌어서 18년이 되니까 김정은이가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를 딱 발표하면서 신년사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거 뭐지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 여정이하고 김영철 천안함 사건 일으켰던 김영철을 평창 올림픽에 보내주죠. 그걸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정이가 내가 특사요 하면서 이제 뭘 특사로서 이제 문서를 주니까 문재인은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정의용, 서훈 또 누구야 국민대학교 학생회장 하다가 운동권 출신의 그 국회의원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이 이북의 특사로 갑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요거는 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언론 발표문을 하는데 거기 다 있어요.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비핵화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의 언론 파트에서는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은 빼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다고만 이것만 막 떠듭니다. 사실은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비핵화하겠다는 거는 김정일이도 얘기했고 계속 똑같은 얘기였어. 국민을 한 부분을 지어갖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정의용이라는 사람을 미국에 보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가당치도 않으니까 네가 직접 발표해. 그래서 정의용 씨가 백악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발표만 보게 되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라고 정은이가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비핵화하겠다라고 김정은이 했다고 발표합니다. 아주 조건문인데 조건을 빼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트럼프가 들으면서 그래 그런 조건이라면 비핵화한다면 내가 정은이 만나줄 수 있지 이렇게 나오면서 싱가포르 회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정의용 씨가 영어로 발표한 그 영어 발표문하고 정의용 씨가 이북 갔다 특사로 갔다 와서 언론 발표문 있죠. 그걸 딱 비교해서 정의용이 백악관 연설은 엉터리다. 바로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부분을 이걸 빼고 했다라고 제가 영문하고 정의용 씨가 영어로 발표했거든. 비교해서 신동아에 썼었습니다. 참 뭐 그 기사가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고 주목도 끌지 못했고 동아일보에서 환영받지도 못한 기사였지만 그때는 저만 그걸 썼었어요. 그걸 지나갔죠. 저는 하여간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좀 겁내는 사람이 됐죠. 원래 그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만나주겠다라고 딱 하니까 김정은이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져가지고 요란뻑적 무슨 제주에서 어떤 아주 어린 학생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아주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옥류관 냉면을 먹고 말이에요. 그 맛도 없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북 가서. 그래갖고 뭐가 되는 것처럼 해놓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계속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하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트럼프가 듣고 있다가 너 그러면 죽어 하는 식으로서 분노 화염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놀래요. 놀래갖고 문재인한테 SOS를 칩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몰래 휴전선을 넘어 이북으로 갑니다. 이 판문점에 가게 되면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딱 중간이고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우리 쪽으로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고요. 이북은 판문각 통일각이 있습니다. 통일각이 더 이북에 있어요. 통일각까지 들어가서 김정은을 몰래 만납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데리고 온 의장대, 걔네들은 뭐라 그러더라? 의장대가 칼 쫙 뽑아서 착착 겁주면서 이렇게 행사하죠. 거기서 그래 그 트럼프 내가 달래줄게 하고 이제 문재인이가 나서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로 둘 간에 합의가 안 되고 북한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비핵화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서로 각자 주장만 하고 헤어진 거예요. 더 이제 맞추는 건 더 해야 되죠. 그래서 하노이에서 이제 맞추려고 했는데 맞춰보는 이제 그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수미테리 사건이 생기는 바로 이건데 그때 국정원은 서훈 씨가 이끌었나? 좀 자신이 없는데 서훈 씨 같네. 서훈 씨 맞다. 여기에서 미국의 요원들을 보내고 또는 에이전트를 보내서 트럼프가 한테 노벨상 주기 공작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거는 왜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한반도 문제를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므로 타협했기 때문에 노벨상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막 바람 잡죠. 그래서 트럼프가 연설하면 노벨 그러고 트럼프가 씌우고 있습니다. 노벨 좋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주 텔레비에 나와요. 이게 국가정보원 서훈 씨의 공작이었어요. 이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미테리 씨를 서훈의 국정원이 이용했던 겁니다. 여기에 오염된 게 수미테리 씨죠. 그때 이제
트럼프는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앤드류 킴이라고 이민자죠. 딱 앉혀갖고 이제 김정은도 상대하고 문재인도 이제 속을 다 알게 하는 거죠. 이 앤드류 킴 씨는 경기가 아니라 서울고등학교 나왔다. 서울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서훈시예요. 서울고등학교 동문이니까 옛날 시험 보고 간 사람들. 그래서 서훈시가 앤드류 킴한테 많이 매달렸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앤드류 킴이 이끄는 코리아 미션 센터는 서훈의 속과 문재인의 속을 다 아는 거지. 그래서 하노이에서 딱 만났을 때 이거는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북한에 핵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수명이 다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그 제염, 방사능을 딱 닦고 없애야 되는 폐로 하는 걸 안 하고 처박아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트리가 마크 2, 트리가 마크 3를 도입했는데 영구로요. 트리가 마크 3는 완전히 우린 폐로 했어요. 싹 닦아서 없앴어요. 근데 걔는 그걸 없애지 않은 거죠. 그렇게 없애야만 되는 것들을 북한의 핵시설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내가 없앨 테니까 우리는 비핵화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너 나 북한 인정해. 이렇게 하노이에서 제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씩 웃고 있다가 자식아 그거는 임마 이미 골동품이고 그거 말고 평양 평성에 있는 거 요거 요런 거 다 핵시설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안 없앨 거야? 그럽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신동아에 썼던 북한 핵시설을 또 거론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년 농축시설 쪽이었죠. 그렇게 해서 노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쯤에 제가 주간동아에 뭘 썼는가 하면은 국가정보원이 요원들을 미국에 보내서 트럼프 노벨상 받는 공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전직 차관, 전직 국회의원 지낸 분이 자비로 미국에 날아가서 그분들은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이제 미국의 안보보좌관의 보좌관을 만나서 문재인이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 하고 이제 각 곳에 다 그걸 막는 노력을 했었죠. 그걸 제가 주간동아에 기사를 썼을 때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 공작 국정원이 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그때 뭐 동아일보 데스킹 보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작을 빅픽처로 바꿨습니다. 빅픽처로 바꿔서 그 기사가 나가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사를 썼으니 정의용이가 백악관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다 부터 시작해서 노벨상 공작 썼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중에는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할 때 그 해수부 공무원 죽었잖아요. 그때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이 서로 다른 게 4종류가 있다까지 써가지고 태역 싸웠죠. 태역 싸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동아일보에 정년을 채우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르고 싶었겠습니까. 뭐건 다 지나간 이야기고. 자, 이제 하노이 노딜이 됐습니다. 하노이 노딜이 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거 뭐야? 문재인 말 믿고 왔는데 왜 당했지? 그리고 문재인은요 그날 합의가 되는 줄 알고 서울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왔는데 그걸 안 믿었었어요. 그리고 뭔 소리야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트럼프를 만나서 체제를 인정받아야 지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때 일본 교토에서 6월 달인가 G20인가 뭐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 왔던 트럼프가 그래서 와줍니다. 판문점에 와주는데 그때 문재인은 자기는 낄 자리도 아닌데 자기도 끼겠다. 껴가지고 이제 김정은 편들어서 말로는 남북한 미국 3자 정상회담 하겠다.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김정은도 원치 않았고 트럼프도 싫어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만나고 나오니까 그때 가서 악수하면서 그게 남북한 미 최초 3자 정상회담이라고 자랑질을 했었죠. 참 거지 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노딜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아씨 안 되는 거 알고 헛일했다. 근데 이걸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야 돼? 중간에 있었던 문재인한테 떠넘겨서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이렇게 욕을 해대고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기하고 남북대화를 단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수부 공무원이 갔을 때 그를 사살하는 겁니다. 사살하고 실체를 태워버리죠. 이렇게 엉키고 설키니까 그때 서훈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다시 미국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문재인은 유엔에 가서 한 번 더 종전선언에 대한 연설을 하죠. 그래서 계속 그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유엔 체제이고 미국이 우리가 독립하는데
큰 힘을 줬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 안 하면 우리는 통일이고 뭐고 잘 안 됩니다. 그걸 하려고 움직이려니까 수미 테리스가 미국 CIA 출신이잖아요. 그걸 거기다 금품을 주고 했던 겁니다. 그걸 미국의 FBI가 다 찍어놓고 있던 거예요. 근데 워낙 급하니까 누구를 만나고 할 때 포섭하거나 또 누구를 추적하는 미행 감시를 할 때는 ABC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요거와 비교되는 게 연도가 1996년인가 7년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강릉으로 북한 잠수함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영삼이가 꼭 문재인만큼이나 정신없이 민족 우선주의로 해갖고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잠수함 보낸 게 밝혀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김영삼이가 정신 차리고 좀 보수로 도는데 하여간 김영삼과 문재인은 둘 다 경남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남고 출신 대통령은 엉터리라는 얘기를 자주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이제 북한 잠수함이 온 게 워낙 큰데 미국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안 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그 자료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워싱턴에 있던 한국 해군 무관 백동일 대령한테 지시가 떨어지니까 로버트 킴 씨라고 한국 이름은 김채권, 그의 동생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죠. 로버트 킴 씨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한양대학교 나온 다음에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미국 해군부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문관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난 거죠. 만나서 자료도 받았는데 그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 자료를 뭐 이렇게 문서 자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정원도 그런 데 가서 자료 받으면 복사한 사람 이름이 딱 찍히잖아요. 거기 찍힙니다. 그런 걸 받았어요. 받았을 때 백동일 대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알았지만 워낙 본국에서 급하게 요구하니까 그걸 보내죠. 근데 보내는 건 외국 행랑으로 가니까 걸리지 않지만 자기 집으로 온 우편물은 FBI가 다 찍어놨죠. 그리고 이제 로버트 킴 씨를 만나서 워싱턴에 가면 우레역도 있고요. 한국 식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한국 식당 가서 대구 볼때기침 볼때기탕, 대구탕 한번 대접했답니다. 그 외에는 일체 금품을 준 게 없어요. 걸렸죠. 로버트 킴 씨는 간첩죄가 돼서 오지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금품은 받은 게 없어서 그나마 형량이 덜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한미 관계가 박근혜 때 좋아지니까 좀 감량을 해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오지게 형량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백동일 대령은 추방했죠. 그래서 제가 백동일 대령님을 뭐 지금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뵙니다. 그분이 아직도 미국을 못 가요. 미국에서 기피 인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래도 백 대령이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 국가정보원 서원이 이끄는 요원들은 수미테리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뭐 사주고 돈까지 주고 이게 다 걸린 겁니다. 이게 수미테리 씨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예요. 근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물품을 뭐 강제로 줬는지 뭐 현혹을 했는지 그분까지도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반복해서 문재인은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죠. 문재인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서훈이나 정의용 이런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 저는 문재인 잡아놓고 국가정보원을 정상화하도록 확 뒤집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미테리 사건에는 문재인과 그리고 한반도에 되지도 않는 통일 방안을 만든 문정인의 그러한 생각이 녹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